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각 21일 FOMC 의사록을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말 대차 대조표 축소 작업을 종료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올해 말 기준 금리를 올릴지 등을 두고는 위원들 간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FOMC 의사록 발표 후 급등락을 이어가다 소폭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4% 상승한 25,954.4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8% 상승한 2,784.70에 나스닥 지수는 0.03% 오른 7,489.0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19를 열고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10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파트너와 미디어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갤럭시 핏, 갤럭시 버즈를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7일에서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마지막 회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번이 행여 마지막 회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계는 매우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효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강했습니다. 코스피 경우에는 1% 이상 상승하면서 4달 만에 2220선까지 올랐고요. 2230선을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됐습니다. 이 설 연휴 이후로 계속 매도세 이어왔던 외국인들 어제 시장에서는 큰 폭으로 매수세 나타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전기전자 투톱 종목들 그리고 화학주, 화장품주까지 매수세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도 강했습니다. 750선까지 터치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 뉴욕 증시의 방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의사록이 발표됐습니다. 이 표현과 내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뉴욕 증시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와 금가까지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 우리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 중국 소비주들 강했었죠. 유커 증가 기대감으로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는데 투자 의견 함께 짚겠습니다. 이어서 넷플릭스의 컨텐츠 수요로 최근 우리 시장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 뜨겁습니다. 증권사에서도 관련 매수 리포트 내놓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이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좀 보니까요, 자산 축소는 연말에 중단될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좀 자세한 상황 좀 짚어봐 주시죠. 일단 지난 1월달에 FMC 때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뉴트 지난 1월달 FMC 때 연준위원들이 어떤 코멘트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한국을 비롯해서 주식하시는 소위 금융에 참가하셨던 모든 분들은 상당히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기본 팩트는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상의 방향성 그리고 자산 축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연준 의원들 간에 좀 설왕설래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유자산 축소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유자산 축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대차대표 축소 상당히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인상이나 인하 이런 걸 통해서 통화정책, 소위 통화정책의 흐름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 미국 입장에도 보면 소위 그 모기지로인이나 이런 채권들을 연준이 계속 그동안 사왔습니다. 사오다 보면은 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국 그만큼 시장에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을 계속 시장에 돈을 풀었던 그런 의미인데 금리가 이제 작년에도 4번의 인상을 했고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판단 속에서 이제 그동안 소위 빨아들였던 그런 어떤 소위 대차대표 자산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푼다. 그것을 보면 통화정책이 최소한 오르진 않더라도 미국 경제가 좀 안정적이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통화정책을 축소한다 그런 의미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떤 예상보다 금리는 당분간 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시그널을 일단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통화정책 축소 이런 어떤 단어 의미로 보이면 좋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통상 미국 같은 경우에도 친절하게 이렇게 의사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뉴트 의사록이죠. 언제죠? 지난 기본적으로 2018-19년도 1월달에 나왔던 통화의 의사록인데 중요한 것은 이번 1월달에 금리 동결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준위원들이 다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 동결을 반대한다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FOMC 사이트에 보시면 총 21페이지 수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기본 핵심은 어쨌든 간에 연준위원이 기준금리 동결에 만장일치로 기본적으로 동결에 통과했다는 거 보면 앞으로도 기준금리 관련돼서 2019년도 몇몇 페이퍼를 좀 보면 아무래도 올해는 한 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 즉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미국 경기에 상당히 비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의 기본 팩터가 뭐냐면요.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면 즉 미국이 1년에 8번 나오고 있는 베이지 북 내용 관련돼서 각 기관들의 각 정책들의 어떤 데이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원칙적인 코멘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통화정책 프로그램 관련돼서 자산 축소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보면 최소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확률보다 동결할 확률이 많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미국 증시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일부 위원들만이 물가가 예상외로 급등할 경우에만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은요 앞으로의 고용 지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좀 짚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제 의견들 갈리면서 뉴욕 증시가 등락을 좀 반복을 했습니다. 외신들 보니까 시소를 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증시 상황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일단 미국 3대 지수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2018년 넘어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어려우는데 5월 1월달 즉 우리가 통상 제뉴얼 이펙트 즉 제뉴얼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예상보다 1월달 미국 3대 지수가 상승폭이 컸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3대 증시가 급등했다는 거 보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를 둘러싼 외적 환경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즉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정상회담이 3월 달에서 뒤로 연기됐는데 이것도 또 연기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예상보다 변수가 좀 시장에 상당히 둔감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 드려보겠고요. 자, 두 번째 팩트 관련돼서는 결국 미국과 즉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예상보다
그동안 컨트리 리스크, 즉 미국과 북한의 어떤 미사일, 핵 이런 부분들이 작년 말 이후에 상당히 나오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 보면 예상보다 작년 2018년도 미국 증시가 상당히 하락했던 것이 경제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외적 변수 속에서 상당히 좀 흔들렸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3대 지수가 어제가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엇갈렸다는 거 보면 이번에 1월달 FOMC 때 기준을 동결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예상보다 아직까지 좀 엇갈린다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후에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가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지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가장 큰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팩트 관련돼서 미중 협상 이런 부분도 상당히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돼서는 3월 달에서 좀 연기됐지만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여전히 그 벼랑 끝 협상 이런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2018년도에 미국 증시가 어려웠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즉 소위 벼랑 끝 전술 때문에 힘들었다는 걸 판단해 보면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지만 이것도 이 이후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벼랑 끝 전술을 할지 그런 부분도 딸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증시가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그리고 지수는 올라오고 있지만 딱히 좀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중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무역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빵주가 전반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특히나 애플이 어제 삼성전자가 이 언팩 행사를 진행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애플과 삼성전자가 상당히 휴대폰 관련돼서 서로 이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이 소위 한국의 삼성전자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S10과 그리고 폴더블 폴 이런 소 언팩 즉 이 시장이 좀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상당히 시장이 좀 여러 가지 좀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들어보겠고요. 자, 앞서서 말씀하셨던 종목 관련돼서 애플의 주가를 좀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의 주가가 어저께 그렇게 크게 흔들렸다는 말씀 좀 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것은 2019년도 1월달 이후에 어떻게 보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주당 142달러가 170달러까지 좀 올라갔다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자, 올라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파웨이에 관련돼서 즉 어떻게 보면 중국의 파웨이와 그리고 미국의 애플 이런 어떤 갈등 속에서 좀 여러 노이즈가 있었습니다만 예상보다 그래도 상승했다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따라서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국내 증시 어저께 삼성전자가 상승폭이 좀 컸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증시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 동시효과 구간 이후에 삼성전자의 방향성 결국 이번에 언팩 관련돼서 얼마나 글로벌 어떤 참여자가 이번에 새로운 제품 관련돼서 얼마나 반응할지는 오늘 삼성전자의 어떤 추이와 좀 맞물려 있다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또한 팩트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팩트를 보면 월마트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많은 부분들이 작년에 미국 증시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 결국 경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 있는데요. 자, 월마트의 주가 어떻습니까? 올 2018년도 말 이후에 월마트의 주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월마트의 주가 상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결국 미국 국민의 소비가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월마트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미국 경기가 호조되고 있는 어떤 인덱스로 좀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종목 관련돼서 페이스북에 대한 코멘트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빵 종목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만 페이스북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2018년도 말 이후에 소폭이나마 상승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그동안 시장에 좀 이슈가 있었던 아마존의 주가도 오히려 눈에 띄는 것들은 앞서서 보셨던 빵 종목들이 2018년도 말 이후에는 주가가 좀 상승의 여력이 있었다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안전자산이 뭘까요? 결국 우리가 달러나 금이나 일본 엔화 이런 부분들 말씀드려보겠는데 중요한 건 금값입니다. 자, 금값이 결국 2018년도에는 결국 금값이 하락했다. 즉 2018년도에 금값이 하락했을 때 미국 경기도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서로 어떤 커플링 현상이 없다 말 들어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이 2019년도 이후에 안전자산이 예상보다 좀 많이 상승의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최근 들어서 증권사 창구 상품을 보면 금 상품을 좀 사자 그런 얘기 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금 상품의 사자 그런 것을 보면 온수당 최근 들어서는 1343달러까지 마감됐다는 거 보면 어쨌든 안전자산은 상당히 위험자산보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전쟁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않고 과연 이렇게 안전자산이 올라갔다고 결국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을 팔고 안전을 사는 것은 좀 아직까지 좀 섣부르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위안화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관련된 팩트가 결국 위안화 부분입니다. 어떤 팩트로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위안화가 예상보다 달러 대비로 평가 절하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평가 절하라는 표현을 좀 쓰기 좀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것은 달러당 2018년도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달러당 6.9 위안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결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국과 관련돼서 고관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즉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그만큼 고관세 부분만큼은 위안화를 좀 평가 절하시켜서 상당히 좀 고플레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 위안화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세 보였던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관련돼서 MOU를 맺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위안화 관련돼서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흔들지 말라, 이런 어떤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였다는 걸 보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위안화 관련돼서 시그널을 보였던 것들이 위안화의 어떤 달러 대비로 예상보다 강세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중 정상회담의 기본 팩트가 과연 위안화를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판단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위안화의 평가 절하,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볼 때는 중국이 소위 조작하고 있다, 즉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증시가 현재 좋은 상황이거든요. 뉴욕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 약세장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달러나 골드에 대한 좀 수요가 내려갈 만한데 이번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소위 빵 종목들, 작년에 많이 말씀드렸던 것들이 빵 종목들인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2019년도 1월달 들어서 반등의 모습을 보이겠는데, 중요한 것은 2018년도 즉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미국 증시가 예상보다 주가가 좀 밀려있기 때문에 1월달은 일시적인 즉 금 락에 의한 급등,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애플의 주가, 즉 2018년도 4분기 때 애플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애플의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상당히 떨어뜨려 놨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있어서 지난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지만 그만큼 시장의 목표치를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예상보다 선방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그런 의미로 보면 아직까지 전체적인 트렌드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안전자산의 선호의 기본 팩트를 보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어떤 페이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하루에 트위터를 12번, 13번 정도 트위터 올린답니다. 따라서 이제는 글로벌 정치가 건전한 경제적인 팩트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런 트렌드를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못하겠다. 그것은 결국 안전자산을 선호하겠다. 즉 금을 선호하겠다. 그런 시그널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더, 이슈 하나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FOMC 의사록에서 중국과 중국과 유럽의 경제 상황이 둔화됐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위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좀 나온 속보가 보니까 피치가 영국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올렸다, 이런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유럽 리스크까지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럽은 아무래도 영국 얘기를 우리가 빼놓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 많은 영국의 BBC나 데이터를 좀 보면요. 결국 우리가 왜 브렉시트를 왜 하게 됐나, 이런 어떤 상당히 좀 원망의 소리가 많이 있고요. 네. 자, 그동안 영국의 브렉시트가 왜 시작됐죠? 결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영국, 이제는 프랑스 있겠지만 이런 어떤 몇몇 국가, 소위 메이저 국가 이외에는 소위 유로존에 소위 분담금을 내도 그만큼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우리는 탈퇴할 거야, 이런 어떤 분담금 논란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다고 들어보겠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결국 미국계를 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하반기에 힘들었던 것들이 소위 유로존의 리스크입니다. 그 가운데서 프랑스의 노란조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어린 나이에 대통령 됐지만 예상보다 정확하게 프랑스를 좀 안정화시키지 못한, 즉 전국 불안이었던 정책 리스크, 그리고 이탈리아에 이제는 이탈 엑시트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몇몇 피치나 몇몇 신용평가 기관이 영국의 어떤 신용평가 등급을 하향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피치나 이런 신용평가 기관의 기본적 특징 관련돼서 경제적인 데이터도 있겠지만 실무적인 데이터, 즉 정책적인 불안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이후에 2019년 최근 들어서는 메이 총리는 이제 그만두는 것이 맞다, 즉 총선을 다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어떤 노동당에 계속 이슈가 있다는 거 보면 아무래도 2018년도 넘어서 2019년도에도 결국 탈브렉시트 또는 어떻게 브렉시트 할 것인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2019년도에도 유로존의 가장 뜨거운 기본적으로 핵심은 영국이 과연
브렉시트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기초적인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이슈 그리고 FMC 의사로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거의 2230선 눈앞에 두고 마감을 했거든요. 네. 자, 대한민국 주시장도 4개월 만에 코스피 시장이 2230포인트대까지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주가라는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하는데요. 진짜 어렵습니다. 주가가 또 하락할 때도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상승할 때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국내외적인 변수들이 너무나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세계 증시 그리고 세계 정치계, 세계 경제계 엄청난 이슈들이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더욱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린 말이 있죠. 주가라는 것은 분석은 머리로 하지만 투자는 눈으로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저보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전 세계에서 각 분야에서 리포트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리포트만 읽어보고서 이것이 설득력이 있다 없다만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모든 고수들이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라든지 음악가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또 경제라든지 또 주식시장의 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죠? 예, 단순화하라는 겁니다. 투자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단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서두에 제가 주식시장에 30년간 몸담으면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존 템플턴입니다. 돌아가신 지 한 10년이 좀 지났는데요. 자, 이분은, 주식시장의 명언도 많이 남겼지만, 이분의 그 주식운영 철학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고 평생 고수익을 올리셨죠. 자, 이분이 주가의 상승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사라진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주식시장을 판단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분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식시장의 상승은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주식시장의 상승에 싸게 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긴가민가하고 갈등을 생길 때 주식시장은 활짝 상승의 나래를 펴고 모든 사람이 확신을 가지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고점을 찍고 하락한다 하는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 지금 이게 주식시장이 다 왔는지 안 왔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이 존 템플턴의 명언을 한번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또한 역발상의 투자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이 다 왔냐 안 왔냐는 이분의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본다면 여러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투자 전략 시간에 다시 언급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는 데까지 가보자 하는 추세적 매매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략까지 살짝 짚어주셨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가 강했던 이유는 바로 외국인들이 화장품주들을 중점적으로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지난달 한국을 찾은 유커의 수가 동기 대비해서 35% 이상 늘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회복 기대감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아주 심상치 않죠. 지난 1월 달에 4조 원 이상을 국내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였는데, 물론 2월 달 들어서 소폭 매도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난달에 매수한 규모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수치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 업종 대표주를 포함한 우량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2월 달 들어서는 좀 특이하게 사드 관련 주들을 사드 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조정을 받았던 대표적인 화장품, 화학주들에 대해서 집중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자,
물론 최근 들어서 유커가 관광객들, 유커들이 유입될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이 아직까지도 완전 여행 자유화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제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중국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를 했죠. 올해 1,800만을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중국 정부에서 완전히 여행 금지를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대학생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겠다 하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한국관광공사의 이 보도 자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대부분의 화장품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히려 면세점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죠.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을 대장주를 필두로 해서 에이블CNC, 토리모리, 제이주 코스메틱, 본드, 이츠한볼, 리더스 코스메틱, 코리아나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대형 화장품 관련주뿐만 아니라 ODM을 생산하고 있는 이 업체들도 큰 폭의 수익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일부 언론에서는 왕서방의 귀환이다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외국인 유커들의 적극적인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낙관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이 펼치고 있는 무역회담 그리고 미국과 북한 다음 주에 있죠.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시에는 오히려 이 유커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거 장애 주도주로 부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저도 앞서서 계속해서 대북 관련주, 대중국 관련주 그리고 화학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도주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해드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 화장품 관련주들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더 무게 비중이 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은 여전히 좀 진행 중이고 다음 주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까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받는 종목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 관련 종목들인데요. 이 넷플릭스의 이 컨텐츠 수요로 최근 우리 시장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 뜨겁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초록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1,900원대인데 증권사들은 매수 리포트 내놓으면서 이 목표가를 3,000원까지 지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부터 선풍적인 열기로 이끄는 것이 K-팝이죠. 그거가 어우러지면서 이제는 이 엔터, 콘텐츠 관련주들도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죠. 이 넷플릭스가 그렇죠.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국내 콘텐츠 산업에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의 후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글로벌 온라인 유료 동영상 서비스 업체의 대표주자인 넷플릭스가 이 효과를 위해서 국내 이 콘텐츠 업체의 신규 매출처를 부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유료 동영상 서비스를 OTT라고 하죠. 이 OTT 기업이 일부 애널리스트는 퀀텀 점프의 가능성이 있다. 레벨업 가능성보다 더 큰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내 이 콘텐츠 관련 산업들이 아주 화랑을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던데요. 대표주자로 보면 초록뱀이죠. 이 넷플릭스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그 판권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규 제작 콘텐츠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이 특수효과 VFX라고 합니다. 이 VFX 특수효과 전문 업체들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기업 중에서는 백스터가 있는데요. 신과 함께 여러분도 보셨죠. 저도 1, 2편 다 봤습니다. 신과 함께 몽키킹 3라든지 귀치 등 2 이런 그 특수효과 제작에 참여한 덱스터도 오히려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 이들 콘텐츠 업체들이 다각적으로 올해 레벨업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주가를 보면요. 이제 거의 상승 초기 국면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들 종목분들이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흑자라든지 순이익이나 매출이 크게 증가되지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실적이 과연 실질적으로 수반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당분간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 콘텐츠 관련주들도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유념해서 지켜봐야 될 업종이고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디어주와 화장품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조금 보면 되겠습니까? 전략 궁금합니다. 네.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닥에서 사들이지는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머리 상태에서 팔아드릴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승 대열에 합류했던 시점에는 다시 말해서 종목을 여러분에게 보유하시고 그 종목이 가는 종목이라면 끝까지 여러분에게 홀딩하는 전략을 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머리에서 팔게는 못해드린다 하더라도 확인하고 어깨에서 팔아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끝까지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의 전략은 모두가 팔고 싶어요. 왜? 조금 수익이 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난해 엄청난 손실을 보셨던 분들은 더욱더 그것이 간절히라 할 생각이 됩니다. 왜? 조금 먹었다고 팔지 않아서 손해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서서도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초보자와 전문가, 고수의 차이, 초보와 고수의 차이는 뭐냐? 들어갈 때마다, 선정할 때마다 수익이 난다? 아니다는 말씀드렸죠. 먹을 때 확실히 먹는 것이 고수와 초보자의 차이다 하는 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제는 단기적인 매매 전략이 아니라 이제는 추세적인 매매 전략, 머리에서 매도가 아니라 어깨에서 판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지고 가자 하는 전략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잡은 거 조금 수익이 났다 매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계좌에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A라는 주식은 수익이 났고 B라는 주식은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필요해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뭘 매도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손실을 본 종목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습니다만 원칙,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체크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꼭 지금은 추세적 매매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자, 체크 포인트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역시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이 어제 너무 이쁘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어제 4원 70전이 하락했어요. 1123원 50전. 아주 좋습니다. 이 환율 시장의 안정화는 그렇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그것은 대한민국 주시장, 우리 주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계속해서 매일 볼 때마다 환율 동향은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거래량의 유입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과연 2,3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냐 여부는 뭐다? 예, 거래량의 유입 여부에 달렸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얼마? 5억 주 이상의 거래량이 5거래일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 3일 정도만 유입된다면 이 시장은 더 추가 상승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가지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체크 포인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매기느냐, 얼마만큼 매기느냐, 어느 국가에 대해 매기느냐, 또 여기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측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그 가능성은 더욱더 짙다 하는 점입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또 하나 월마트의 실적이 발표돼 긍정적으로 나왔죠. 자,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공개가 됐는데 역시 긍정적이죠. 앞으로는 이제 그 금리 인상 여부를 연말에 가서 판단하겠다 하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제롬 페월 의장이 올해 통화 완화에 반대되는 그렇죠 자산 축소를 그렇죠 올해 마무리 짓겠다. 더 이상 자산 축소를 하지 않겠다 했죠. 올해로 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외국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국내 시장에도 그렇죠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주식 편입 비중이 거의 100%까지 보유하셔도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올랐는데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생각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대로 투자하라는 말씀 이미 드렸다시피 지금은 어떤 장이다? 네, 상승 기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보는 거래소 시장 코스피시장의 1차 저항선 2300포인트 전후입니다. 근데 2300포인트 돌파하고 쉬느냐 틀림없이 쉴 겁니다. 돌파하고 쉬느냐 돌파하지 않고 쉬느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조금 더 달라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그 시점이 되면 이 시간 속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고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저항선 230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냐? 코스닥 시장은 1차 저항선이 770포인트 라인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마인드 전략 유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또 무엇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화시죠? 네, 무엇을 사온? 시장 충분히 이해하는데 종합지수를 매매하시는 분 상대적으로 적죠. 개별 종목군들. 어떤 테마를 가져가느냐, 어떤 업종을 가져가느냐 중요합니다. 역시. 자, 지금 제가 주식 편입 비중을 계속해서 가지고 추세적 매매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증권회사 현직에 있다 보니까 제가 관리하시는 고객들도 있죠.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그분들한테 그럽니다. 매도를 하게 이거는 한번 매도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예, 종합지수보다 약한 종목군들, 탄력이 약한 종목군들은 과감하게 교체 매매하십시오. 왜?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상승대에 합류하고 있는 종목군들로 포트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때 이외에는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냐? 첫째, 네, 남북경협주입니다.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트럼프가 약간 한 발 뒤로 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비핵화 요구를 하지 않겠다, 서두르지 않겠다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구촌을 이끌는 어떤 대통령이 아니라 지구촌을 이끌고 있는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주식화의 사장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다각적으로 그것을 남북관계를 이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완벽한 해결책을 솔루션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뒤로 물러나는 다음을 보자 하는 식에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남북경협주는 최악의 상황에 벗어나서 오히려 긍정적인 시간을 남겨놓고 있답니다 하는 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남북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남북 관련은 크게 세 가지 테마라고 봅니다. 금강산 개발, 그리고 남북 철도, 개성공단 관련 이런 것들이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금강산 관광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보니까 그들 관련주들이 장을 이끌고 있습니다만 철도라든지 개성공단 관련주도 같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남북 관련주가 하면 꼭 같이 껴드는 게 있죠. 예, 대중국 관련주입니다. 역시 같이 보셔도 좋다. 그래서 남북 그리고 대중국 경협주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주. 이 제약과 바이오주는요, 왜 매력이 있냐면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한번 상승자리에 합류를 하면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꾸준히 갑니다. 그래서 참 매력 있는 업종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형사, 그리고 기술력이 단단한, 그리고 수출 가능성 있는, 현실적으로 실적이 수반되는 이런 펀더멘털이 쉽게 말해서 좋은 제약과 바이오주들 계속해서 홀딩 전략, 추가 매수 전략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화학주입니다. 화학주는 세 가지 패트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원유 정제하는,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E 같은 그런 업체가 있고, 또 이 석유 제품군에서 두 가지가 있죠. 전기전자 제품, 2차 전지를 만드는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있고, 또 하나는 석유화학 제품 만드는 또 하나의 패턴, 롯데케미컬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또 포진되어 있죠. 따라서 이 석유 화학주들도 계속해서 주도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고 추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한 포트 구성 전략 계속해서 유지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로 공기가 많이 탁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서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1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8도, 대구는 11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을 냈습니다. 중부지방은 종일 맑겠지만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대전과 청주는 8도, 춘천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울진 11도, 울릉도는 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전주 9도, 부산과 광주는 1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상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항해나 조업하시기에는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당분간은 낮 기온은 8도 이상 머물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